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 쭈니의 쭈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 세도나 마음혁명 포인트 정리에 이어서 낭독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도나 마음혁명 중에서 흘려보내기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프롤로그 부분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세도나 마음혁명. 모든 곳에서 궁극의 행복을 찾는 이들과 찾고 있는 이들에게 라고 맨 목차 앞에 이제 서문이 이렇게 짧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옴기니의 말, 프롤로그, 그리고 이 책의 활용법, 이 책에서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7주간의 여행으로 그 7주간의 그 실천법이 또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 주마다 노트 부분이 있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적용한 부분을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그리고 둘째 주는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은 어떻게 찾는가? 셋째 주는 정신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넷째 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다섯째 주 사랑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 여섯째 주 깨달음 더 많이 놓아버리는 것. 일곱째 주 사랑, 베품,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면, 그리고 수행 지원 모임에 대한 안내편, 부록으로 에필로그 같이 레스터 레븐슨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풍요의 법칙을 자신의 삶에 직접 실험으로 했던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옴기니의 말은 이제 그 아눌라스님께서 이제 2016년 가을에 이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출판하시면서 옴기니의 말씀을 써주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라. 원문은 See not the problem, see only what you want.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If you would only from this moment on see what you want.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That is all that you would get. 예. 사실 우리가 아는 문법 체계하고 좀 달라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레스터 레븐슨이 썼던 언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해 놓으신 부분이고, 레스터 레븐슨이 실제로 이렇게 그 어법이나 이런 게 상관없는 그런 언어 표현을 많이 구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끙끙거리고 있다. 이것이 레스터가 주는 해답이다. 그 해답이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만 보면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찬란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아니, 문제 없음의 세상으로 오라. 2016년 가을 아놀라스님이라고 오프닝이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 아주 이제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예, 퀘스천으로 시작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해 행복이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 즉 진자아가 되는 것이다. 진자아란 우리가 한계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자신이 아니라 늘 당신이었던 당신의 무한한 진짜 자신을 말한다. 우리가 뭔가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또는 경험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기 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진자아, 당신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또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그 배경이다. 이 부분을 우리 마음 공부 편에서 그 에크하르트 톨레의 표현으로 보자면, 뭔가 이렇게 이게 드러나려면,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가고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 겉모습이 혹은 사물의 겉모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진자로 에크하르트 톨레도 표현을 했었죠. 여기서도 그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그 배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 진자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들까? 그 배경, 왜 그런 깨달음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사실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영겁의 세월 동안 무한이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살아왔다. 항상 한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한계인 척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단지 게임, 즉 가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스스로 부여한, 인위적으로 만든 한계 의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내적 성찰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창조한 이 환영을 받쳐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카르트 톨레의 그 표현으로 하면 시간 속에 사는 나의 에고를 받쳐주는데 대부분의 나의 경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은 보면 사실상 무한한 존재성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몸, 마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역할 연극이죠. 에고의 역할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떤 좋은 것에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쓰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별적인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에너지를 몽땅 사용하고 있다. 나의 친구이며 이 책의 공동제자인 고 레스터 레븐스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반면 불가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하곤 했다. 단순함이란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에너지를 자기 발견, 셀프 디스커버리 쪽으로, 그리고 현재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loving acceptance of what it is 쪽으로, self discovery 그리고 loving acceptance of what it is, 그렇게 에너지를 안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레스터 레븐스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가 외부로 계속 흘러나가는 에너지를 안쪽으로 흐르게 바꾸는 거죠. 그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린다. 이런 게 에너지의 표현 아니에요. 불가능이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밖으로만 흐르고 있을 때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물인 세상과 싸우면서 이 세상과 세상이 만들어주는 문제거리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쓴다. 상황을 단순화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런 편에 속한다. 이 책은 진정 무한인 당신 자신을 밝혀냄으로써 당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적으로 재발견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는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행복은 그냥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행복이라는 경험은
당신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기도 한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와도 관계가 없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경험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이 경험은, 죄송합니다. 이 행복은 실로 당신 자신이다. 이 행복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간단한 제안들을 따르는 것으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약속들을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번번이 실망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신을 회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일 의심이 든다면 그것도 상관없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레스터 레븐슨이나 이 헤일 두스킨 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레스터 레븐슨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신념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나를 따르라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는 하되 절대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 보기 전까지는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걸로 개념화, 자기화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하지만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은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고 매 순간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은 내가 지난 25년 동안 레스터 레븐슨과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세계를 돌며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경험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다라고 이 이제 서문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레스터 레븐슨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요. 병에 시달리고 다시 그 어떤 과정으로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이 총 포괄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무엇이 나의 마음인가, 무엇이 지성인가, 이제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레스터 레븐슨이 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내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고 충고했을 정도였다. 인생 전반을 매우 활동적으로 살아왔던 내가 갑자기 더 이상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다니 실로 무섭고 충격적이었다. 죽음에 대한 격렬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언제라도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소멸의 두려움이죠.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냈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공포로부터 오는 압박, 혹은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내 인생의 나머지를 자유가 묶인 채로 지내야 한다는 끔찍한 침울함 속에서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제 내게 삶이란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결국 이 상황은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였다. 내가 대답을 얻든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 지구에서 떠나게 하겠다. 심장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는 이 결정을 실현시켜줄 아주 쉽고 멋진 방법도 있었다. 의사가 신장 결석을 막기 위해 준 모르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격렬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며칠을 보낸 후 나는 갑자기 알아차렸다. 뭐야,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희망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자, 나는 늘 영리한 소년이었다. 언제나 우등생이었다. 럿거스 대학에서 극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주던 시절에도 나는 경쟁시험을 통하여 4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토록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비참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레스터, 너는 사실 영리한 게 아니었어. 실상은 바보였어. 너의 지성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 내가 가진 이 모든 지식과 함께 너는 밑바닥에 떨어진 거야. 내가 머릿속에 열심히 집어넣었던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잖아. 이 모든 지식을 던져버리자. 바닥부터 시작하자.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극도의 절망감과 격렬한 탈출 욕구 속에서 나는 질문을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행복. 그럼 무엇이 행복인가? 사랑받는 것. 그런데 나는 사랑받았잖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지적인 아주 많은 여자들이 나를 원했었다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존경했어. 그런데 난 여전히 비참하고. 나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있었던 때를 찾아내면서 나의 애정의 현장들을 떠올리고 회고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라고 느꼈던 최상의 순간들을 모두 불러내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내가 사랑할 때 최고의 느낌을 가졌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예. 즉 레스터 레븐슨이 이때 알아차린 부분은 happiness라는 것이 when I be loved가 아니라 when I love somebody 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사랑할 때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서 굉장한 자유의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몹시 아팠다. 이미 무덤의 한쪽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나의 생각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되면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나는 즉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몸 전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장의 궤양과 협착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말 그랬다. 나의 두 가지 발견. 나의 행복이 나의 사랑과 비례한다는 것. 나의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발견은 나를 점점 더 자유롭게 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스터 레븐스는 쭉 이 확장해 갑니다. 자기의 사랑의 능력을 확장해 가고 자기가 자신의 행복에 책임지는 능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본인을 확장해 가죠. 그래서 아주 굉장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자유를 얻으면서 그 레스터 레븐슨이 이제 최종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열렸다. 그것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차원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 이해가 알려준 것은 우리가 개념이라는 한계, 즉 마음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댐의 통나무들, 한계를 덮어쓴 무한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근원적 본성은 완전한 자유인데 그 자유를 한정하며 무한의 대척점에, 무한의 반대점에 선다는 거죠. 대척점에 서는 것으로 스스로 그 한계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상황을 자초하는 형국이 된다. 이러한 깨달음의 전과 후는 극명하게 양극단을 달린다. 전에는 극도의 우울함, 지독한 비참함, 그리고 몸의 질병이었다면 후에는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과 고요함이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지극한 조화로움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리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뭐 운전을 할 때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준다거나
뭐 상점에 갔을 때 판매원이 본인이 생각했던 물건들을 그대로 갖고 온다거나, 때로는 뭐 레스토랑에 가 있는데 본인이 그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음식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프롤로그 서문이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제가 시간에는 이제 활용법은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1주차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포괄적 흘려버리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극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모든 상황에는, 모든 감정에는 양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면 행복함이 있고요. 내가 슬프다면 기쁨이 있겠죠. 내가 한계지어지고 내가 무력함을 느낀다면 내가 무한한 존재로서 에너지 충만한 것도 반대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릴리스 테크닉이라고 하는 흘려보내기가 이 레스터 레븐슨의 사상에 처음부터 끝까지로 관통하는 가장 핵심 개념인데요. 흘려보내기는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면 대극적인 감정을 같이 놓는 겁니다. 너무 싫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감정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 레븐슨의 말을 따르면 이런 양극단의 감정은 서로를 중화시킨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대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런 압박감, 소외감, 불안감, 무력감과 밖에 있을 때 활기참, 자유로움, 이런 감정들이 서로 마음속에서 중화가 되면서 그 압박감이나 이런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 그것에 맞서 싸우지 않을 때 상황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내 마음의 에너지댐을 막고 있는 통나무를 치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릴리스 테크닉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극의 감정,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개의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그 지금 내가 느끼는 그런 부적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목차하고요, 세도나 마음혁명의 목차, 그리고 프롤로그 부분에서 레스터 레븐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런 깨달음의 길을 가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지, 예, 그런 프롤로그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면서 에카르트 톨레 부분도 공통된 부분은 간단하게 연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주차부터, 실은 이 세도나 마음혁명을 한 권을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도 더 파워 오브 나우하고 비슷해 가지고 한 번에 이걸 다 하기는 정신적인 그 급체에 걸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단계별로 나눠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1주차부터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